어떻게 우리가 또 김태우를 뽑습니까? 이런 호소를 가면 이건 막 30%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권 심판으로 확 가면 저쪽도 결집하고 하거든요. 그 정당 지지율로 수렴되면 격차가 줄어들겠네. 이번 이 보궐선거를 보면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낭만도 없고 진실과 사실은 없고 네. 오로지 그냥 가짜라도 이기면 되는 이게 이전 투구가 지속되고 있는 이상 안녕하십니까. 혁명정부의 시민 여러분. 자, 혁명정부의 신정현입니다. 오늘 청년 내각, 여러분 일주일 빠른 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일주일 앞을 내다보는 거의 유일한 유튜브 뉴스 채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저희의 또 안전을 책임질 우리 안기부장 고승혁 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기부장 고승혁입니다. 여러분 도감청 주의하시고요. 이 나라에 안전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이태원 가서 노는 것도 무섭고, 어디 가는 것도 무섭고, 배도 못 타고, 이 무서운 나라 제가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안전 독재자예요. 예. 안전을 위해 여러분의 도감청 정도는 다 감수하셔야 된다는. 국민의힘 세상 아닙니까? 있어야죠. 좋습니다. 아마 오늘 16회 올 때까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신 것은 아마 첫 시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먼저 소개해드릴 분. 제가 감히 이렇게 표현할게요. 대한민국 정치 평론회 혹은 정치 컨설턴트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승찬 스토리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묘사했는데 세 손가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분 나쁩니다. 아, 원탑! 원톱. 아니에요. 예, 여러분 원탑이었습니다. 고맙고요. 예. 벌써 16화네요. 네, 맞아요.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시작한다고 한 지가 얼마 안, 그쵸. 바로 얼마 전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16화까지 열심히 이어왔고, 뭐 우리가 160화까지 가야죠, 그죠? 160화요? 오, 대단한데.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소개해드릴게요. 김근태 재단에 또 이사로 계시면서 강서구에서는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생활 ESG 등 지역에서 대한 정치운동을 하고 계시죠. 남평호 위원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또 생활 ESG 이게 사실 보통의 시민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예. 의료 운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건데요. 예. 지금까지 의료는 치료 중심에서 네네. 미래 의료는 이제 예방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예방 중심.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예. 모토고요. 예. 아프기 전에 미리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커뮤니티도 다지고 그렇죠. 정보도 듣고 예. 이해가 빨라요. 제가 안기 똑똑합니다. 부장님. 예, 역시. 예. 진짜 공부 열심히 했으면 사람이 100세에 살려 그러면 네. 아프지 않고 살아야지 아프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맞네요. 그게 네.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취지고 네. 생활 ESG는 제가 오랫동안 ESG 활동을 했는데 네네. 그동안의 ESG는 투자나 경영의 영역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보통 기업에 있지 않아요? ESG? ESG가 이 인간한테 인간 생활을 훅 들어와야지 네네. 이 기후위기라든가 불평등 또 민주주의를 극복한다 이런 차원에서 생활 ESG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고 건강하게 기후위기가 해결되는 세상에 살고 싶으면 네. 남평호 이사님과 예. 함께하면 된다. 뭐 이런 오. 뜻으로 받아들이면 네, 돼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이 마침 지금 강서구민이세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화곡동사입니다. 화곡동에 사시고 무엇보다도 강서구에서 이런 대안적 시민운동, 정치운동을 해 나가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자, 강서구청장 선거가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저 살면서 네. 구청장 선거가 이렇게 핫한 거는 처음 봐요. 보통 구청장 선거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구청장 선거에 막 안철수 대표님 막 대권 주자급이 와가지고 그렇죠. 구청장을 강동구가 엄청난 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거의 대통령 선거의 대리전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날을 기준으로 D-3일입니다. 3일 남았어요. 이제 10월 11일 날 선거가 치러지는데 어제까지 사전투표 실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까지 여야 지도부가 모두 나서서 총력전을 벌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역대 가장 높은 재보궐 투표율이라고 저는 전해 받았습니다. 자, 안기 부장님, 요거 되게 독특한 현상인데 혹시 배우에 뭐 세력이 있는 겁니까? 혹시 내용 좀 조사하셨어요? 배우의 예. 배우의 세력이 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올해 선거 내년에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말에 공교롭게도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수도권 민심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전에도 분석했지만 우리 강서구청에서 네.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예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모든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네네. 민주당계가 이제 싹 이기거나 아니면 예.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이 이기거나 민주당 계열 후보가 둘이면 지거나 지거나. 예, 졌을 때는 민주당 후보가 둘일 때 야.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 민주당이 이제 싹쓸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민주당이 이기면 뭐 민주당 뭐 그 본전 아니냐. 그런데 뭐 국힘이 이기면 혹시 수도권 민심이 예. 국민의힘으로 막 넘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는 있는데 예. 이런 거는 다 이제 굉장히 이제 정치 공학적이고 구태의연한 얘기고 그렇죠. 사실 이제 남평호 의장님이 이제 예. 실제로 이제 강서구에 사시니까 음흠. 실제적으로 좀 어떤 좀 분위기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그래요. 남평호 위원장님이 마침 또 투표를 하셨나요? 예, 사전 투표 투표. 어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주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뜨거웠던 이유 뭐라고 분석하세요? 그동안 이 김태우 구청장에 대한, 예. 전임 구청장에 대한 복수열전을 다짐했던 주민들의 분노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분노를 하셨습니까? 1년 동안? 아니면은 1년 동안 이번에 사면 문제를 두고 화가 나셨던 건가요? 두 개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김태우 청장이 저는 아주 잘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주민들 평가는 구청장 되고 나서 정치 없는 정치를 한 것 같아요. 정치 없는 정치. 이 김태우는 오로지 네. 이 중앙 그 윤석열 닮아가는 그런 이 구청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구청 내 공무원들 숙청하고 네네. 또 예산 함부로 쓰고 또 민주당 정치가들한테는 이를테면 심지어 형사장에서 마이크조차 주지 않는 야. 그런 형포를 부리면서 네. 특히 이제 광서는 다 알다시피 이 서울의 광주라고 일컬을 정도로 그런가요? 예, 강서는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예를 들면 57만 강서 구민 중에서 예. 호남 출신이 21만이니까 와, 거의 과반 가까이가 36%가 호남 인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호남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이번 이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기초 단체장 선거예요. 이게 대통령 선거가 아닌데 마치 대선처럼 뭐 어디에 국힘에서는 뭐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포진하고 민주당에서도 뭐 온갖 중앙 인물들이 다 포진했어요. 유승찬 대표님. 이렇게 중앙 선거를 방불케 할 만한 선거판으로 키운 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거 도대체. 뭐 일단 총선 전초전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총선은 어쨌든 수도권에서 네. 실패가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총선 전에 치러지는 유일한 재보궐선거라는 측면이 이제 작용을 했고요. 예. 이제 국민의힘 원래는 이걸 로키로 치르려고 했어요. 로키. 네. 그러니까 이제 후보를 안 내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베스트라고 난 생각했어.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은 독자적인 정당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네. 대통령실이 하라면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예. 사실은 그것이 이제 선거판을 중앙선거로 키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예. 그 보궐선거 책임이 있는 사람을 사면 복권을 시켜가지고 선거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선거는 거기서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제가 이 선거를 뭐 여러 번 해보면. 예. 그러니까 명분에서 기본적으로 명분 없는 후보를 내세우거나 이러면 선거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명분 없는 후보를 네. 냈기에 그래서 애초에 저는- 결과가 정해지는 네. 선거네요. 아니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사면에서 보내면 보통 상식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이제 네. 지금은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네. 정치적 그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사전 투표가 높았다는 거는 뭐 지금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민주당한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사전 투표는 대체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결과였고 물론 뭐 본투표가 어느 정도 이제 또 일어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격차 네. 선거 결과보다 선거 득표율 격차에 관심 네. 사람들이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재미삼아 이제
얘기해 보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물론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민주당이 이길 수도 그렇죠. 있고. 예. 네 가지 경우의 수. 예. 그러니까 이제 강선우 케이스가 있고 네. 강선우 케이스. 진성준 케이스가 있고 한정희 케이스가 있는데 예. 이 분석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처음 국회의원 총출동. 예, 지난- 이거 분석 처음 하시는 거죠. 네. 방송 나오셔서 단독입니다 오늘. 지난 총선 예. 때 진성준 후보는 6% 차이로 이겼어요. 6%. 네. 그리고 강선우 후보는 12% 차이로 이겼고요. 예. 한정희 후보는 20% 차이로 이겼어요. 와. 예. 누구 격차에 근접할 것이냐. 아, 그렇구나. 그리고 김태우 후보는 지난 구청장 선거에서 2.6% 차이로 이겼어요. 맞아요. 간신히 이겼네요. 이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선거 결과는. 야. 뭐 그렇게 관전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거 하나 하고요. 예. 네. 우리는 항상 이제 선거 분석할 때 양당만 하는데 그렇죠. 이번에 정의당의 3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 정의당이 만약에 진보당 후보에 밀려서 3등을 못할 경우에는 예. 이정미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오. 이미 그건 당내 아마 공감대들이 근데 형성이 이정미 되니까. 체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건 맞는 네. 거예요. 와. 근데 원내 지금 3등이라는 자존심까지 무너지면 야. 정의당이 총선 전략을 세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의당은 거의 3등을 못할 경우에 100%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것이 예상이 되고요. 이 국힘과 민주당도 이 득표율 격차에 따라서 네. 정치적 어떤 지각 변동, 네. 지도 체제의 변동,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뭐요? 그냥 이거 단순히 궁금한 건데요. 아니, 그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는 그냥 심플하게 보면 민주당이 이기면 그냥 이긴 거고 지면 너무 뼈 아픈 거고 국힘은 원래대로라면 이기면 로또고 뭐 전 상관없는데 갑자기 막 나경원 안철수 다 출동해 버리니까 네. 지면 바보가 되는 선거가 됐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네. 네. 그리고 분당의 국회의원은 거기에 왜 아무튼 모르겠지만 안철수. 네. 분당에서 왜 거기까지 갔느냐? 아니 도대체 분당과 강서에 뭐 그것도 모르겠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왜 굳이 음. 질 확률이 높고 뭐 저도 원래 타격이 없는 선거를 음. 지면 왜 타격이 있는 선거처럼 만들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는 어쨌든 뭐 국민의힘, 민주당 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에서 이유를 찾으면 바보가 돼요. 저 지금 납득했습니다. 네. 그렇지. 그러면 저는 사실은 뭐 맞아요. 이재명 대표의 교양 출마도 반대했었고 예. 그 명분이 없다. 이건 민주주의 규범상 맞지 않다. 아, 근데 했잖아요. 아. 그리고 그 체제가 계속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김태호를 공천한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바보가 된다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어쩌면 그 지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 당대표 모두 포함해서 이걸 이해하고 선거에 뛰어든 사람 없을 것 같아. 예. 국힘도. 예, 지금은 뭐 전략적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저 요새 느끼는 게요. 뭐예요?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나는 로맨스, 너는 불륜 그랬는데 네. 윤석열 정부 되면서 이제는 로맨스가 없어요. 내불남불. 내불남불. 너도 불륜하니 나도 불륜할 거야. 어. 내가 나쁘다는 걸 지적받아도 로맨스입니다라고 합리화하지도 않아. 불륜 청구. 내가 감옥 갔다 왔는데 뭐 내가 후보하겠다는데 좋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얘기를 좀 더 이야기를 좀 가보고 싶은데 김태우 후보가 만약에 아주 적은 투표 차이로 패배를 하거나 또 적은 뭐 그 차이로 승리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지금 민주당적을 갖고 계시죠, 남기 대장님. 그렇죠. 네, 민주당적을 가진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저는 뭐 이번 이번 이 보궐선거를 보면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낭만도 없고 또 주민들 생각하지 않고 예, 그냥 승리만을 위해 전진하는 그런 정치 지형이 됐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시대의 고민 또 시대의 모순을 해결하고 뭔가 좀 이렇게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드는 게 정치인데 그렇죠. 지금 이 정치를 보면 온통 싸워서 이기자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이제 이 정치를 배울 때 적어도 뭔가 진실투쟁의 기초에서 사회가 좀 나아지는 것을 우리 김웅태 의장이나 선배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진실과 사실은 없고 네. 오로지 그냥 가짜라도 이기면 되는 이게 이전 투구가 지속되고 있는 이상 어떤 의미를 먼저 찾기는 힘들 것 같고 예. 주민들이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그렇죠. 네. 주민들의 생활에 좀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 예, 예. 영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예, 예. 이 본질적으로 그 이기든 지든 네네. 여야 정치에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이를테면 뭐 민주당이 이겼다고 민주당이 개혁할 것 같지도 않고 네네. 또 국민의힘이 이겼다고 국민의힘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는 그렇군요. 이 윤석열의 정치, 예. 이재명의 정치가 계속 지속되는 한 예, 예. 이런 혼란들이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불길한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어떻게 듣기 따라서는 이재명도 윤석열도 모두 다 아닌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 정치판을 예, 좀 강서 구민들이 제대로 좀 바라봐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그럼 같은 질문을 우리 우리 나순간에 윤영찬이 또 윤영찬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많이 헷갈리는데. 자, 괜찮아요. 다 세상이 다 헷갈리니까. 예, 예. 제가 큰 실수를 했고요. 저도 방금 전에 헷갈려서 진성준 의원, 맞아요. 우리 유승찬 대표님 같은 질문을 좀 진성준 드려볼게요. 의원이 6%가 아니라 14% 이겼네요. 아이고, 아. 큰일 날 뻔했어요. 가짜뉴스 퍼뜨렸다고 우리 또 고소고발 아니, 들어올 저는 뻔했어요. 그보다는 아까 들었을 때 네. 죄송합니다. 예, 강서구 교정하겠습니다. 의원보다 적게 나왔어? 그 생각을 나도 하긴 그 했어요. 생각했거든. 근데 아무튼 좋아요. 우리 유승찬 대표님은 같은 질문으로 적은 투표 차이로 패배를 만약에 하거나 혹은 승리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번 그 구청장 선거는 역설이 좀 있다. 역설. 지는 쪽이 총선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지는 쪽이요? 예. 우와. 그래서 그 이기는 쪽은 지금 체제를 더 강화하고 고수할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선거라는 게 뭐 특히 수도권 선거는 중도 확장을 하느냐 못하느냐. 아. 그리고 중도 확장이라는 거는 네. 이 중도층들은 정치가 조금은 더 합리적이길 바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되게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사실은 중도층 군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총선 가면은 지금보다는 강서구청장 선거보다 투표율이 훨씬 더 늘어나고 중도층의 참여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선거를 지는 쪽은 네. 저도 좀 크게 지면 뭔가 변화를 꾀하게 되거든요. 그 자극제가 돼요. 그게 실제로 이게 뭔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선거를 크게 졌다, 네. 두 자릿수 이상 졌다, 네. 뭐 이준석의 예언대로 뭐 18% 졌다. 예. 이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수도권 출마자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겠네요. 이건 생존이 걸린 거잖아요. 예, 이 예. 수도권 출마자들은. 그것이 하나의 당내 큰 기류가 형성되면서 또다시 이제 뭔가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선거를 하려고 하든가, 예를 들면 김종인 같은 분을 다시 모셔다가 선거를 하려고 하든가. 국민의힘이 예, 김종인을? 예. 와. 저는 뭐 그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예. 보고요. 근데 이제 영원한 비대위원장.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되면서 사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훨씬 강화됐습니다. 입지가 강화됐고. 그렇다고 보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수도권 바로미터라고 해서는 강서구청장 선거를 크게 이긴다. 네. 그럼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가 더 강화된 상태에서 총선을 맞이할 가능성이 예. 아무래도 높아지지 않겠어요? 네, 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의 역설 예. 이것이 표현될 수 있어요. 아. 민주당은 변화하지 않는데 국민의힘은 변한다. 변한다. 사람들은 국민들 있잖아요. 변화라는 게 예. 아주 큰 변화가 아니어도 지금 같은 경우는 작은 변화여도 크게 느끼게 돼 있습니다. 아. 선거라는 게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중도 확장을 위해서 변화하는 쪽이 이깁니다. 이거는 아마 그 거의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우리 김종인 얘기하는데 김종인 박사님이 왜 이렇게 떴냐? 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2012년 선거를 그랬죠. 박근혜 이명박 지지율이 거의 최악이었던 상황에서 맞아요, 치러지는 맞아요. 선거거든요. 예, 박근혜 예. 2012년 선거는. 그리고 민주당은 그 당시에 통합진보당인가요? 아무튼 네. 여기랑 선거연합을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을 다 네. 했다고. 당 차원에서.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그 민주당은 그때 지금 이제 전 대통령이신 문재인 네, 네, 네. 그 후보께서 통합과 혁신과 네. 통합이라는 그 제야 인물 세력을 다 들여왔고 맞아요. 통합진보당이랑 연합도 했는데 맞아요. 선거에서 패배했거든요. 패배했죠. 그때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예, 예. 김종인을 영입해서 네. 그 당시 시대 정신이 경제민주화였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민주화는 민주당과 경쟁이 안 되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인물을 들여오는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박사를 네. 모셔왔고 예. 그다음에 그때
안철수가 바깥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 정치 혁신, 청년 정치 이것이 굉장히 하나의 그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때가. 그때 이준석도 그 시기에 그래서 이준석을 영입한 거예요. 그렇죠. 손수조 이게 네, 박근혜 김종인, 키즈. 이준석, 네. 이상돈 뭐 이런 아. 분들을 비대위에 대거 영입함으로써 중도 확장 전략을 성공시키죠. 아,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를 예. 이깁니다. 아.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예. 2016년 총선하고 완전히 대비되는데 아. 2016년 총선 때는 새누리당이 민주당,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인가 예, 그랬죠. 하는 정당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의 따블이었어요. 음. 새누리당이 41%, 맞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 21%를 했어요. 맞아요, 이 맞아요. 추세가 계속 유지돼서 새누리당이 180석 할 거라는 얘기가 원유철 원내대표 하사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진박 맞아요. 진박 감별사 감별사들이 등장하고 등장했잖아요. 옥새 들고 막 도망가고 네. 뭐 옥새 들고 나르샤. 지금 민주당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 수박 당도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너무 유쾌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 근데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네. 뭔가 이런 새로운 변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상을 주고 예. 국민의힘이 만약에 또 뭔가 변화를 꾀한다면 네네. 총선 결과는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야, 그래서 분열하면 지는 거네요. 이거는 역설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딱 들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일단 지면 그 내부적으로 갈등과 분열 속에 혁신과 쇄신을 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생길 수 있고 그 지는 사람이 오히려 총선에서는 중도 확장성을 가지는 변화를 통해서 승리할 요인으로 끌어올 수 있다. 그게 가능성이 역설이에요.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네. 있다. 그게 역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되게 보면서 설득력이 있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오히려 지는 쪽이 총선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런 면에서 한번 잠깐 이제 예. 하나 얘기할까 이런 한 번씩 거예요. 예. 네, 강서구청장 선거가 예. 거의 아까 우리 유승찬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승패가 정해진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정도 국민의힘은 최고의 악수를 둬서 현재 이 김표를 동천하는 거고, 네. 소위 민주당은 그 기회를 소위 이재명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선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유승찬 실장께서 뭐 그런 일반적인 선거 이후에 승패에 관한 영향을 충분히 잘 분석해 주신 것은 동의하고, 예. 단지 강서구청장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이라는 게 네. 좀 뭔가 우리가 바라볼 때 이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뭐 민주당이 이긴다는 걸 전제로 두고 이거 이후에 어떤 그 정치 지형을 이렇게 진단하는 거, 아, 예, 이게 좀 뭐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현실 그래서, 가능성이 예. 가장 높고. 저는 민주당 쪽에 네.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그랬고 네. 이재명 대표 체제가 지금 공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수록 그 선거 연합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네. 다른 계파들 계속 그 네. 연합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이 우리나라 선거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 후보 교체율과 예. 총선 승리의 상관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 교체를 많이 한 정당이 이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2020년 총선만 좀 달랐어요. 그때는 네. 코로나 전국이고 뭐 K 방역 이런 것들이 뜨면서 이제 선거 결과 그렇죠. 민주당이 후보 교체율이 훨씬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압승을 그렇죠. 했죠. 예. 근데 그거는 좀 저는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뭐 대체로는 예. 그래서 선거에서는 정당 혁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선에서는. 예. 사람들은 대통령 지지율만 보고 있는데 예.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총선에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총선에서 불리하겠죠, 여당이. 예. 네.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예. 그 불리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정당 혁신에 나서면 오히려 총선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더 본질적인 화두는 네. 정당 혁신이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예. 남평호 이제 이사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아무튼 정당 혁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포용적이고 이제 개파도 뭐 내 개파 아니어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다음 총선에서 어느 당이든 이긴다고 하는데 국힘은 여기 안 계시니까 민주당 계시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거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저런 뭐 과거의 이재명이라면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 이 가능할까?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지난 21년 10월 12일 이후로 예. 사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이런 리더십에 의해서 이렇게 쭉 차지하게 유지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곧 2년째 되잖아요. 21년 10월 10일이 경선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근데 2년 동안 이재명 체제 문화, 특히 이제 우리 민주당의 어떤 뭐 당풍이랄까요? 네. 이걸 보면, 이런 리더십이 강화되는 가운데서 아까 민주당 강령에 충실했는지 예. 또 민주당 내에 이를테면 그 뭔가 좀 유연을 확대해 나가고 네. 국민들과 어떤 인류한테 뭐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왔는지 이런 걸 반성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저는 이 민주당이 정말 과거의 이재명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은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재명 네. 대표께서 예. 좀 뭐 실제로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나봐요. 저는 뭐 오랫동안 이제 이재명 또 어. 이 뭔가 개혁적인 거, 예. 또 진보 아이콘으로서 이재명을 기대했는데 네. 뭔가 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면은 이 진실투쟁이라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정치는 기본적으로 진실투쟁이 기반되지 않으면 예. 정당 민주주의랑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 예. 이 진실에 기반해서 논쟁하고 투쟁하고 이를테면 한국 전쟁 중에서도 한국이 민주주의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선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뭐 이 한국 전쟁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승만 논쟁의 노선에 대해 비판한 야당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됐는데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차이는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노선에 대한 논쟁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재명 체제가 등장하고 나서는 그런 논쟁들이 거의 잠재워지잖아요. 그렇죠. 특히 단식하는 걸 보면서 예, 예.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못하겠구나. 예, 예, 예. 뭐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의 단식은 우리를 좀 질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단식. 그래서 예. 이번에 구청장선 끝나면 네. 그 당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 민주당 내에 이제 네. 이재명 참.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 그 차원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아주 이런 생각이 본질적인 지적이시네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승부사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리고 총선 결과가 네. 본인의 운명하고도 너무너무 직결된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이 네. 가령 이거는 그래서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정치라는 게 항상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그런 게 없는데 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국민의힘이 이번에 대패하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김정인 체제나 이준석도 끌어안고 예. 이런 변화를 꾀하면 예. 민주당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상대성, 예.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뉴스가 나왔던데 그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출마를 그러니까요. 결심했어요. 결심했어요? 이거는 네. 이미 그렇구나. 국민의힘 TK 중진 차출론, 예, 수도권 예. 차출론에 먼저 이제 선방을 쳤다. 이 하태경 의원이. 예. 원래 그분은 또 그런 감각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나의 혁신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 국민들은 아무튼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멋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혁신의 출발은 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혁신의 시작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뭔가 시동이 걸리고 있다. 이 총선을 앞두고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12월, 1월 예. 뭐 우리 정치판은 총선을 앞두고서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남은 변수가 이제 조국 신당과 이준석 신당 논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정말 이거는 끔찍하네요. 이제 선거 프레임 전체를 뒤바꿀 만한 예. 아주 강렬한 임팩트가 네. 있는 변수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뭐 그냥 고정된 시각에서 총선을 바라보는 것은 네. 제가 볼 때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예측이 불가하네요, 지금 네. 이 시점은. 두고 봐야 된다. 네. 저도 이번 선거가 참 기현상인 게 아까 뭐 하태경 의원 얘기하셨지만 그런 뭔가 도전, 뭔가 뭐 혁신, 쇄신 이런 뭔가 움직임이 필요한데 이번 선거를 보면서 되게 재미난 현상이
국힘 지도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들 전체 그리고 후보로 나올 사람 전체에게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저 지방에서 그러니까. 버스 타고 다 올라오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네. 3표가 모자랍니다. 이 메시지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놓고 나서 이제 내년 총선에 나오려고 하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지금 강속으로 이제 몰려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증샷으로 SNS 돌리고 있는데 이런 기현상이 이 혁신 뭔가 쇄신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유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방금 이런 좀 뭔가 공천만 받으면 된다. 네, 뭐 이런 그렇죠. 뭔가 아니 지금 뭐 기현상. 사실 뭐 지금 정치 문화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그냥 다 모든 것은 윤석열 잘못이고 모든 것은 이재명 잘못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 당해가 보세요. 정치인들 다 비슷합니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정치가 예.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 공부할 때도 항상 그러잖아요. 예.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아, 질문을 예. 잊어버리는 순간 타락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정치는 항상 그래요. 네. 지금 정치인은 무엇이 되느냐만 관심이 있어요. 아. 실제로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은 자기들이 되게 정의롭다고 얘기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인하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게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수 부족 이거 초래한 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민주당 그냥 그런 것들 다 숨어 있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이 이 총선에서 정말로 국민의힘과 다른 점을 보여주려면 네. 물론 뭐 다른 점을 안 보여주려고 해도 윤석열 정부가 자꾸 또 뭐 홍범도 흉상도 파헤치고 해서 스스로를 자꾸 맞아요. 오른쪽으로 끌고 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그런 반사 이익 말고 네, 네. 이게 민주당이 뭔가 그래도 음. 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음. 노력하는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예, 예. 쉽지 않은 선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님 감옥에 안 보내기 빼고는 뭐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있나요? 나도 기억이 안 나. 자, 그래도 남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전국에서 막 몰려와가지고 파란색 조끼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인증샷 찍고 빨간색 옷 입고 와가지고 막 그냥 노래 부르고 있고 이런 선거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도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진짜 말씀하신 게 왜 구청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갖고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윤석열 정부의 심판, 이재명 뭐 대표에 대한 심판 이거 가지고만 싸우고 있거든요. 강서구민 입장은 어떻게 보여요? 이 극단에 치우친 선거죠. 네. 가끔 이게 술집에서 네. 저희들 아는 지인들하고 술 먹을 때 이제 후보자들이 들어오거나 또 선거운동원이 전국적으로 동원되다 보니까 네. 뭐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또 정의당, 진보당 4개 정당은 정말로 뭐 이 강서에 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네. 술집을 데우고 있어요. 네. 어떤 정치의 광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있어요. 이를테면 이 진보당은 진보대로 또 정의당은 정의당대로 이렇게 3위를 차지하기 위한 네. 나름대로 정치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잘 동원되고 잘 조직된 정당이 그래도 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이 그래도 돼요. 민주당이다. 네. 어쨌든 간에 중앙당 차원에서 예. 전국 이 모든 현역 의원들 또 지역구 의원들 지역구 당직자들 동원해서 이제 강서의 이제 호남의 지형이라든가 충청의 지인들, 영남의 지인들 예. 찾아서 예. 정성스럽게 이렇게 이번 선거 김태우가 만들어 놓은 이 보궐선거에 예. 이겨야 되는 의미를 예. 가장 잘 전파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그래요. 주민들의 반응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민주당이 그렇게 열심히 떠들지 않아도 예. 김태우 이 친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싸늘해요. 알고 있다. 싸늘하고 오. 냉정하고 또 상식적으로 보면 네. 김태우란 친구가 이 사면 복권 되는 것 자체가 상식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김태우를 찍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은 예. 이 반감들이 있어요. 이미 있고. 근데 단지 이제 이 주민들은 냉정하게 투표를 바라보려고 그러는데 예. 중앙판에서 이제 워낙 파일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기후 변화하고 비슷해요. 예. 정치 변화 서로 이렇게 산불 일어나고 폐수미 상승하고 네. 뭐 이렇게 뭔가 좀 짜증나니까 붙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때가 있어요. 네, 저는 뭐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예. 그 정권 심판론으로 이렇게 중앙당이 이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격차를 좁힐 겁니다. 네. 정권 심판론으로 가면 정당 지지율로 수렴되는 경향을 갖고, 근데 이걸 그냥 지역 선거로 치르면 격차가 훨씬 더 벌어졌을 거예요. 예. 가령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저한테 선거를 하라 그러면 그냥 뭐 깊이 생각한 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또 김태호를 뽑습니까? 이런 호소를 가면 이건 막 30%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권 심판으로 확 가면 예. 저쪽도 결집하거든요. 그렇죠. 그 정당 지지율로 수렴되면 격차가 줄어들죠. 줄어들겠네요. 네. 어. 근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아까 우리 남이사님 말씀 잘 하신 건데, 예. 이거 그냥 지역 선거에서 예. 강서구 자존심이 김태호를 또 뽑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그림으로 가면 제가 볼 때 그거는 이게 여야를 넘어서 네, 격차가 네. 훨씬 더 벌어질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당 지지랑 분리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를 강서구민의 자존심을 건드린 선거로 가면 예, 자연스럽게 저는 뭐 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강서구민의 속마음까지 알아봤습니다.